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시의 행정과 교육을 책임지는 이 두 최고 책임자 수사 소식입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을 수사해온 경찰은 강 교육감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감 선거 공보물에 정당 경력을 쓴 혐의가 가벼운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편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일 열립니다.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수사를 시작한 지 5개월 만입니다. 강 교육감은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라고 쓴 공보물 10만여 부를 유권자에게 보냈습니다. 교육감은 정당 공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 경력을 밝힌 것은 분명 불법입니다. 경찰은 자유한국당 지지 성향이 강한 대구의 정치 지형에서 이 같은 행위가 유권자 표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공보물 인쇄업체와 선거 캠프 관계자를 압수수색을 해 추가 혐의도 밝혀냈습니다. 지난 3월 중순 강 교육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당시 벽면 칠판에도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력을 적었습니다. 고의성을 의심할 만한 대목입니다. 정당 경력 표시가 여러 수단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기 때문에 후보자가 이를 인식했다고 보아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강 교육감에 대한 사법 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 선거 공판은 내일 오전 9시 30분 대구지법에서 열립니다. 검찰은 권 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대구시장 신분으로 2차례 불법 선거운동을 해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영천 경마장 사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영천시가 이것만 잘하면 해마다 세금이 2천억 원 더 거치고 일자리도 1,500개 더 생긴다는 식으로 홍보해 왔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논란의 레츠런 파크 영천 사업 한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상북도와 영천시는 지난 2009년 12월 제4 경마장, 그러니까 레츠런 파크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경상북도가 걷어들이는 레저세를 30년 동안 절반으로 깎아준다는 게 유치 조건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레츠런 파크 영천터입니다. 영천시 금호읍 성천리와 대미리, 청통면 대평리 147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2014년에 완공해 해마다 지방세수 2천억 원, 일자리 창출은 1,500명, 생산 유발 효과 3천억 원을 기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은 착공 전부터 크게 빗나가 버렸습니다. 경상북도와 영천시, 한국마사회는 지금까지 2차례나 협약서를 바꿨습니다. 일단 완공은 9년 늦어졌습니다.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그것도 우선 1단계 사업만 추진합니다. 1단계 사업 면적은 원래 규모의 절반인 66만 제곱미터로 줄었습니다. 한 해 치르는 경기는 670여 경기에서 200여 개로 3분의 1로 줄고 마방도 1,100칸에서 200칸으로 크게 줍니다. 경기가 줄다 보니 지방세수는 230억 원으로 애초 유치전 때 예상했던 수익보다 10분의 1로 크게 줄었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현재는 200여 명으로 애초 예상보다 15%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줄어든 이유를 두고 경상북도는 지난 2011년에 시행된 지방세 특례 제한법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자치단체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면서 무분별하게 사업을 유치하는 것을 막는다고 정부가 만든 법입니다. 경상북도와 영천시가 이미 쓴 예산은 1,000억 원이 넘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짚어봤습니다. 경상북도와 영천시, 한국마사회가 2009년 유치 당시 맺은 협약은 법적으로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법적으로 그쪽도 미비한 게 있었고 응한 제도도 문제가 있어요. 엄격하게 하면 양쪽 다 하시대요. 영천시 의회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애초부터 불가능했던 일들을 포장만 그럴듯하게 해서 기대치만 키웠다는 겁니다. 지역 세수가 부족한 영천시에 900억 원의 세수가 생긴다. 200억 원의 세수가 생긴다. 그래서 지역 세수에 도움이 되겠구나 싶어서 동의를 해준 겁니다. 한국마사회가 경상북도와 영천시에게 협약을 2차례나 바꾸자고 한 것도 경제성을 걱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 6월 3차 협약이 체결되기 전 한국마사회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인구 감소와 레저세 감면 제한 등으로 사업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경상북도와 영천시는 장밋빛 전망만을 시도민들에게 보여주면서 치적 자랑만 한 셈이고 세금은 세금대로 경제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10년 가까이 물쓰듯 썼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법원 내부 징계와 국회 탄핵 논의가 몇 개월째 지지부진합니다. 보다 못한 지역의 현직 판사들이 사법농단 판사 탄핵을 촉구한다며 법원 안에서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차경환 지원장을 비롯해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 전원이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국회의 탄핵 촉구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각급 법원 판사들의 상설 협의체인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열리는 오는 19일 이를 논의하자며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결의안에는 법원의 위상 제고에 유리하거나 행정부와의 원활한 협력관계 구축을 목적으로 일선 재판부에 특정한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는 행위 등은 명백한 재판 독립 침해 행위라며 형사법상 유무죄의 성립 여부를 떠나 위헌적인 행위였음을 국민께 고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이 사태와 관련한 재판이 종료되기까진 시간이 요원하다며 형사 절차 진행과는 별개로 탄핵을 촉구해야만 하고 이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실천적인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관 회의는 100명이 넘는 법관 대표 중 5명 이상이 발의해야 안건으로 상정되는데 기한을 넘겨 회의 당일 대표 10명 이상이 현장 발의를 해야 안건으로 상정됩니다. 법관 회의에서 이 결의안이 의결되면 국회의 탄핵소추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헌정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 고위 관계자 친인척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구문화재단이 대구시의회에 위조한 것으로 보이는 서류를 제출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증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문화재단은 지난해 5월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 LED 차량 교통통제 홍보를 위해 한 업체와 각각 1,760만 원과 1,240만 원으로 쪼개기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대구시의회에 제출한 계약서 복사본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이거 금방 만드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어떤 거는 도장 찍혀 있고 어떤 거는 서명되어 있고 어떤 건 날짜도 없고 원본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출결에서 원본 안 가져오십시오. 원본을 가져와 비교했더니 전체 금액이나 서류의 모습은 복사본과 거의 비슷했지만 세부 내용은 달랐습니다. 복사본에 있는 기름값 항목 대신 원본에는 입간판 임차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빌린 차량 대수와 관리 인원 숫자도 원본과 복사본이 다릅니다. 원본 서류에 찍힌 도장과 복사본의 도장이 다른 것을 포함해 최소 6곳 이상이 위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내한테 준 서류하고 보관하고 있는 서류가 다른 거는 맞죠? 분명히 들었습니다. 제출해줬는 거 이어서 내용이 다르다, 그지? 도장도 다르고 도장도 다른 거 발견했고 했으니까. 위증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문화재단은 지난 2016년 고위 관계자 친인척 회사와 수의 계약으로 3억 4천만 원짜리 추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이 추가 계약이 문제가 있는지 대구 변호사협회를 통해 법무법인 2곳에게 법률적 해석을 의뢰했습니다. 2곳 모두 긴급하게 수의 계약을 해야 할 필요성은 없어 보인다며 이종 사촌 대표와 수의 계약을 한 것은 부패 행위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최저 계약을 제시를 해서 입찰 계약을 체결한 후에 이제 추가 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면은 입찰 계약 형식으로 진행하는 본래의 취지가 크게 흐려질 우려가 있습니다. 대구문화재단은 이에 대해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달청에 문의했더니 이 추가 계약은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이 조달청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위증을 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하세요, 다들라고 하더라고 할 수가 없죠. 저희가 그 내용을 모르는데 사실적으로 그렇게 대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공문서 위조에 위증 논란까지 나오면서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학생 수는 주는데 학교는 늘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아이는 줄어도 개발붐으로 새로 학교를 지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교육당국의 고심이 큽니다. 일단 학교 통폐합을 생각하는데 파장이 적지 않은 전망입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2000년 44만 명이었습니다. 지금은 27만 명으로 40%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학교 수는 359개에서 447개로 25% 늘었습니다. 새로운 택지가 계속 개발되면서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학교는 많은데 학생 수는 부족하니 학교 규모는 갈수록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교육청은 남아도는 학교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를 수직적으로 통합하는 모형을 개발합니다. 학교를 줄이겠다는 말을 둘러서 한 겁니다. 통합 운영 학교, 초중 또는 중고, 또 더 나아가서는 초중고까지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통합 운영 학교를 설립함으로 해가지고 학생 수 변화에 좀 더 신축적이고 유연하게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거죠. 통합 후 남는 땅을 활용하는 방안, 시설을 복합화하는 방안, 공동급식 방안 같은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통합학교 같은 거 할 때는 교육과정 편성한 데 있어가지고 지금 그 선행학습 금지법 같은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도 법 개정이 필요하고 시설 복합화는 일반 자치단체나 교육단체가 서로 협조해야 될 상황, 그런 부분도 법령적으로 좀 정비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교 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초등학교 1학년과 대학 입시를 코앞에 둔 고3 수험생이 혼재된 학교라면 학교 선택에 따른 호불호의 문제도 생길 수 있어 보다 세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구교육청은 이달 안에 학교 모형 개발, 학생 배치 개선, 미래학교 콘텐츠 개발 3개 분야로 대응팀을 구성해 미래학교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대구지법 형사 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가짜 서류를 꾸며 휴직한 뒤 해외에서 돈을 벌면서 휴직 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로 경찰관 47살 A 경위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A 경위는 페루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학위 과정을 받겠다며 가짜 서류를 내고 휴직한 뒤 페루에서는 한국인이 설립한 업체 대표로 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3년 동안 휴직급여 4,180여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감사팀을 꾸려 여자 컬링 팀킴의 인권 침해와 상금 횡령 폭로건을 특별 감사합니다. 모두 7명으로 구성되는 공동 감사팀은 선수들이 지목한 김경두 전 부회장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대한컬링연맹, 소속팀인 경북체육회, 그리고 컬링장 운영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경북컬링협회와 의성군을 상대로 감사할 예정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동대구 포항 간 운행하는 시외버스를 대구 공항까지 운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동대구와 포항을 오가는 시외버스는 하루 105편으로 10분 간격으로 배차되지만 대구공항 이용객은 동대구역에서 내려서 버스나 택시를 타고 이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김해공항은 포항과 경주에서 새벽 4시 반부터 하루 20편의 시외버스가 다니고 있어 거리가 가까운 대구공항보다 이용자가 더 많습니다. 경북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는 오늘 서울에서 정기회를 열고 사과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협의회는 올해 품질이 떨어지는 사과의 수매 지원 계획을 협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약 허용 목록 관리제도 시행 연기를 공동으로 건의했습니다.
경북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는 사과 재배 면적이 300헥타르 이상인 15개 시군이 모여 만든 단체로 사과 산업의 공동 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본청과 사업소에서 일하는 파견과 용역 비정규직 390여 명을 직접 고용합니다. 정년을 앞둔 280여 명은 내년 7월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년이 넘은 110여 명은 1, 2년간 기간제 촉탁직으로 운영하다가 새로 뽑을 때 정규직으로 채용합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말에도 비정규직 980여 명을 정규직으로 바꾸기로 하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황천모 상주시장이 어제 11시간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변호사 2명의 입회하에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황 시장은 돈이 제공된 것 같다면서도 본인이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황 시장은 선거가 끝난 지난 6월 중순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운동원 서너 명에게 2,500여만 원의 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미의 편의점을 턴 10대가 경찰 공조 수사로 범행 4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구미시 원평동 편의점에서 17살 A씨가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과 상품권 카드 등 모두 120여만 원을 빼앗아 택시를 타고 서울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편의점 주변 CCTV에서 택시 번호를 확인하고 서울 양천경찰서와 공조해 범행 4시간 만에 A군을 붙잡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11부 소년찬 부장판사는 950억 원 상당의 필로폰을 국내에서 판매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만인 A씨에게 징역 10년을, B씨에게는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 필로폰 2kg 시가 950억 원 상당을 서울 등지에서 판매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대구지검과 인천지검, 국가정보원이 공조수사를 통해 적발한 대만인으로 구성된 필로폰 62kg 판매 조직의 운반책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했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이 제대로 된 시스템 없이 도내 중고등학교에 연간 400억 원이 넘는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중고등학교 등 480개 산하기관 가운데 초과 근무를 확인하는 지문 인식기나 카드 체크기가 설치된 곳은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대부분 서류 작성으로만 초과 근무를 확인하는 식으로 지난해 초과 근무수당 40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